저번에 얘기한 공식 사용 플러스 기본 유형 문제들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뒷내용 도로망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풀이부터 할게요. 17페이지부터가 되겠죠. 17페이지부터 질문. 중간중간에 일부러 이제 그냥 따져야만 되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51번, 그죠? 51번과 53번, 54번 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마찬가지 경우에 서는 뭐 풀이를 많이 또 보여줘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풀이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보시죠. 지금 빨간 붓을 1개, 빨간 붓을 1개, 레드 1개, 그 다음에 흰색 2개, 그 다음에 검은 블랙인가요? 3개. 이렇게 구슬이 있습니다. 그때 임의로 3개 꺼낼 때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주어진 대로 경우의 수 들어가면 굳이 이거 파트를 나누자면 앞쪽에 있어야 맞는 문제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부러 헷갈리라고 여기는 것 뿐인데 빨간색 1개랑 흰색 2개랑 검은색 3개가 있는 상태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3개를 그냥 꺼내는 거니까 꺼내는 공 3개에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3개만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검은색이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적어야 됩니다. 요렇게 한 가지. 그 다음 뭐 있어? 검은색 2개, 흰색 1개. 그죠? 아니면 검은색 2개, 빨간색 1개. 맞습니까? 쌤이 지금 적는 순서는 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적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는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검은색 2개인 건 없죠, 이제? 검은색이 1개 들어가면 흰색을 많이 넣으면 2개. 그 다음에 흰색 1개랑 빨간색 1개. 요거 말고는 없겠네. 그쵸? 총 몇 가지야? 5가지 따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건 공식 사용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알겠죠? 그냥 직접 적어야지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 문제들은 물론 그렇게 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직접 또 적어보다 보면 또 공식적 발견할 수도 있어, 알겠지? 좀 안 되는 경우들은 좀 적어보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53번 같은 문제는 사실 풀어봐야지 좀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지 않나 싶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동차 번호판에서 오른쪽에 있는 4자리 수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지금 자동차 번호판 4개의 수를 보는 건데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상식도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4자리 정수가 아니라 그냥 번호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자리에 0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 각각에 쓸 수 있는 숫자가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0부터 9까지 총 10개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나열하는 개념으로 가면 어려운 게 크기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여기 들어가는 게 10개 이렇게는 못해. 왜냐면 여기 0이 있는 경우랑 9가 있는 경우랑 8이 있는 경우랑 그 뒤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씩 나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이 문제는 일단 한 개씩 나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여기에 어떤 숫자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가 틀려지잖아, 상황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9가 되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0부터 8까지 9개가 되는데 8 되면은 7개잖아. 그러면 각각의 숫자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씩 나열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나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려면 이 숫자의 크기가 결정돼 있어야 되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 거야? 4개의 수가 필요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쓸 수 있는 숫자는 10개 맞죠? 즉 10개 중에 4개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거를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숫자 중에 4개 선택. 나한테 4개의 수가 있지? 그걸 여기 나열하는 경우 수 몇 가지겠어요? 봐봐. 1, 2, 3, 4가 나왔다 칩시다. 숫자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3, 2, 1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한 가지인 거죠. 크기가 결정돼 있으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풀이에는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선택을 해서 나열을 한 거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인 것 뿐인 거지. 오케이? 그런 얘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5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경험이 필요한 문제고요. 요거는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 상황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계속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쪽도 배운 다음에 수능 특강을 풀든 수능형 교재를 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의 문제들은 곧잘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지금 A가 A는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있는 이런 부분집합. 그러니까 A가 원소가 10개 있는 상태인데요. 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쉬운데, 그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알겠지? 자, 일단 잠깐만요.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일단 몇 개 있죠? 얘 개수 어떻게 구하지, 개수? 3개의 숫자로 집합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10개의 숫자 중에 3개 선택. 그죠? 그만큼 부분집합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산수 좀 할게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패. 3 곱하기 2니까 약분 120이네. 그쵸? 그럼 총 120개의 부분집합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 하나의 집합당 원소가 몇 개 있어요? 3개씩 들어있는 거 맞죠? 나한테 그걸 다 달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하나의 집합당 원소가 3개 있을 건데 이런 게 지금 120개 있으니까 내가 총 더해야 되는 숫자 몇 개야? 360개의 수를 더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됩니까? 3개씩 있는 원소들을 120개의 집합을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내가 총 더할 숫자는 360개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잠깐 보면 1부터 10까지 다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경우의 어떤 그 개념적 생각이 필요한 건데, 그럼 여기 있는 360개의 수는 여기서 3개씩 다 뽑아다가 집어넣은 거 맞죠? 그죠?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1부터 10까지 숫자들 따져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이 각각 개수가 똑같은 개수로 들어가 있겠어요? 아니면 특정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 생각해봐.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봐봐. 1, 2, 3을 가지고 쌤이 가볍게 하나를 해볼게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좀 써보겠습니다. 1, 3, 2, 3. 3개 말고 없죠? 그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좀 몇 개 있어?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지? 1이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2도 2개. 3도 2개. 맞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숫자 입장에서 같은 개수만큼 분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즉 여기 있는 360개의 수 중에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수가 같은 개수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수니까 봐봐. 얘 360 나누기 10 하면 한 개당 몇 개씩? 36개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황 이해돼요? 그죠? 이 360개의 숫자 안에는 1도 36개, 2도 36개, 그죠? 그럼 그걸 다 더하면 1부터 일단 10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몇 개 있다고? 36개 있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더하는 작업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모든 숫자들 중에서 내가 구한 그 각각의 숫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분배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알겠죠? 요 상황들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분명히 만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언제 만날지 몰라. 분명히 만납니다. 이 상황 잘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랜덤으로 다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속의 숫자의 개수는 일정하게 분배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18페이지와 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8, 19페이지. 질문. 다 일단 해봐. 62번. 60? 5번. 68. 또. 승윤. 여기는 없어? 똑같아? 아, 네. 뒤져. 알겠습니다. 똑같다는 거 비슷비슷하죠, 지금. 막히는 게. 보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어느 동창회 모임에서 남자들은 그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고, 그죠? 여자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13쌍의 부부가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 13쌍이면 총 몇 명이야? 26명이죠? 뭐, A, 1, 이렇게 뭐, B, 2, 이렇게 하면은. 아, 이러면 알파벳이 13번째가 먼저 모르니까.
그냥 쓸게요. 1 다시 2 다시 뭐 3 다시 이런 식으로 부부야. 13 다시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상태에서 남자들은 자기 배우자를 뺀 나머지 사람과 악수를 다 했고요. 여자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6명이 나는 악수의 총 횟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악수한 횟수를 구할 때 그냥 한 번에 팍 구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접근하는 게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일단은 남자와 여자의 뭔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랑 여자랑 악수한 횟수, 남자랑 남자들끼리 악수한 횟수 이렇게 구분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만약에 다른 식의 구분을 해서 만약에 선생님 그냥 한 명당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그럼 좀 복잡해질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해보고 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뒤에 풀이보다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입각해서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남자 13명이랑 여자 13명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기준을 남자랑 악수한 횟수와 두 번째 남자랑 여자랑 악수한 횟수를 따지겠습니다. 선생님은 남녀로 기준을 세운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남자끼리는 싹 다 악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남자끼리. 싹 다 한 거 맞죠? 네. 그럼 13명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악수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어떻게 보겠어? 13명 중에서 일단 악수를 하려면 2명이 필요하잖아. 2명을 뽑아. 그 지들끼리 악수를 해. 됐습니까? 13명 중에 2명을 선택. 악수 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2명은 서로 하는 거니까. 요게 바로 남자끼리 악수한 횟수인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악수한 횟수는 하나의 남자가, 그지? 얘가 여자랑 악수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기 배우자랑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 맞죠? 그지? 네. 요거는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명당 몇 번 악수를 했겠어? 남자 한 명당 여자는 몇 번 한 거야? 12번. 자기 배우자 뺐으니까. 그럼 12번을 했는데 이런 게 몇 명 있어? 13명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각 남자가 총 12번의 악수를 했을 거니까 얘 둘이 합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갔어. 65번으로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남학생 3명, A가 있고요. 여학생 2명, B가 있습니다. 그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건 나머지 집단 나이라고 사이사이 끼워 넣기로 한 거 맞죠? 바로 보시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부터 나열해. 왜 AA라 했지? 잠깐만요. A, B, C, 1, 2. 같은 사람이 아니죠? 됐습니까? 남학생 나열. 됐나요? 그리고 나서 남학생이 3명 나열돼 있어. 여자 어디다 넣을 거야? 하나, 둘, 셋, 4군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부터 해야 돼? 자리가 4개인데 사람이 2명밖에 없어. 그렇죠. 4개의 자리 중에 2개 선택. 일단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자 나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끝. 되겠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다른 집단 나열하고 나머지 사이사이 넣자고 그랬죠. 6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68번입니다. 자, 68번은 12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다. 이 의자에 4명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거 응용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A, B, C, D 4명이 있는데 의자가 12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의자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4명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일단 여기에 문제 조건이 사실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약간 내포된 조건이라 한다면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알겠죠? 의자는 그냥 깔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근데 명시를 해줘야 돼. 단 의자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약간 시비를 걸면 시비를 걸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자끼리는 나열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 알겠죠? 그러면 사람 4명만 앉히면 되는데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정리해놓은 방식을 보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머지 애들 나열하고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얘를 그냥 12개 앉히는 작업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서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봐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려면 A, B, C, D가 일단 앉는 의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얘 의자를 일단 줘. 얘가 지 의자를 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 의자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8개를 깔아놓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8개의 의자만 깔려있는 8개. 이렇게. 맞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4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이 빈 의자 8개 사이사이에 한 명씩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에 한 명씩만 앉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왜 남자와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때 남자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여자를 사이사이에 넣잖아. 그것처럼 의자는 그냥 깔려있는 상태에서 몇 개만? 8개만 깔아놓은 상태에서 사이사이에 그 사람들이 앉을 때 지의자를 갖고 앉는 거지 그냥.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자 8개는 있는 상태에서 4명이 사이사이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맞습니까? 그죠? 선생님 되겠어요? 네. 그럼 9개의 자리 중에서 4개 선택. 이게 되겠나요? 그리고 나열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사람이니까 4군데 자리. 예를 들어 여기라 친 다음에 이 4군데 사람을 나열해 줘야죠. 4패까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보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어?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힘냅시다. 네. 됐어요? 가봅시다. 자, 그리고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질문 76 75요. 75 네. 78 77 85 한번 더 해주세요. 85 80, 86 82. 82 되겠습니다. 쭉쭉 풀 거야. 봐봐. 쭉 풀을 거야. 자, 한 줄로 놓여있는 9개의 의자 75번입니다. 한 줄로 놓여있는 9개의 의자 6명의 학생과 A, B 3명의 선생님이 앉는데 자 6명의 학생 A, B, C, D, E, F 6명의 학생과 대문자 A, B, C 3명의 선생님이 앉는데 먼저 선생님이 자리에 앉고 나중에 학생들이 앉을 때 앉는다고 한다. 세 선생님이 모두 두 학생 사이에 앉게 되도록 A, B, C 세 사람의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이 쓰는 것 같아. 단 학생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그죠? 무슨 말이야? 세 선생님이 모두 두 학생 사이에 앉는 거 맞죠? 잠깐만 이거는 지금 학생들은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지 않는 거야? 아니요. 나열 안 하죠? 일단 학생들 깔아놔야겠네. 아까 그 의자 문제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있는 거야.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 지금 선생님 사이에 두 학생이 앉아야 되는 거 맞죠? 예를 들어 상황을 잠깐 해볼까요? 감이 바로 안 오는데 만약에 A가 여기 앉으면 B, C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나? 그쵸? 예를 들면 아니면 만약에 A가 여기 앉으면 B, C 이것도 돼야 안 돼? 되죠? 그죠? 아 이게 선생님을 앉힐 자리 선택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사이에 2명, 쌤 사이에 2명.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문제 조건이 지금 세 선생님이 모두 두 학생 사이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쌤은 이 두 번째 상황은 돼야 안 돼. 되는 거 맞죠? 그죠? 쌤 둘 사이에 학생 2명, 2명 사이에 학생 2명. 맞습니까? 쌤 2명 사이 학생 2명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봐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지? 세 선생님이 모두 두 학생 사이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양옆에 두 학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봐봐. 얘 봐봐. 선생님이 두 학생 사이에 한다라는 게 선생님이 두 학생 사이 옆에 맞습니까? 이 얘기 아닌가요? 그죠? 질문하니까 나도 헷갈린다. 선생님이 두 학생 사이에 앉는 거 그렇죠. 요거 되는 건데 선생님이 두 학생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세 선생님이 이거 이 얘기네. 야, 선생님이 완전 잘못했 선생님이 한 거는
선생님들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알겠죠? 그거 아니네요. 선생님이 두 학생 사이에 앉는 거는 이거 뭐 단순한 문제네 그냥 오히려. 뭐냐면은 쌤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그 얘기네요. 내가 좀 오해해서 해석을 했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두 학생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 끝에 앉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죠? 그 얘기네요. 예, 그럼 단순해지는 거지. 봐봐, 이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그럼 봐.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이에만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아니야. 이 5군데 자리에 선생님 3명을 앉히면 되는 거 맞죠? 5개 중에 3개 선택. 그리고 그냥 나요. 기준이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두 학생 사이에 선생님이 앉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넣기만 하면 되네요. 알겠죠? 요 말이 조금 헷갈리는 상황으로 먼저 됐네,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꼼꼼하게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77번으로 갈게요. 77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대문자 A, B, C, D는 윗줄에 소문자는 아랫줄에 배열할 때 위와 아래의 문자를 대응했을 때 A와 A가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문자 A와 소문자 A만 대응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가보죠. 지금 위에 5자리가 있고요. 밑에 5개가 있는데, 그지? 여기 대문자 깔고 밑에 소문자 깔 때 A끼리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구하는 거 맞죠?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하나부터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에 거 나열할게요. 몇 팩? 5팩이죠? 막 나열했어, 그지? 그 중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A, B, C, D, E가 있는 경우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조건이 걸려있잖아, 그지? 얘부터 얘기를 해야지. 얘를 어디 넣을 수 있어, 밑에 자리에? 여기만 앉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 넷 중에 아무 때나 한 군데 깔면 되는 거 아닌가? 넷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집어넣었어. 뭐 여기다 칩시다. 아무 때나. 오케이? 그럼 지금 남은 건 B, C, D 남은 거 맞죠? 이거 4개는 조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나열. 그죠? 곱하기 4패. 이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해결이?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마도 4번인가요? 그렇게 되겠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7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7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명의 유치원 어린이를 일렬로 세워놓고 6명의 유치원 어린이를 일렬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기로 하였다. 6명의 어린이 중 여자 어린이가 1명이고요. 남자가 5명인데 2명이 쌍둥이에요. 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을 또 상황을 만들어 보면 뭐 이런 거네요. 여자 어린이를 1번이라 치고요. 남자 5명에 2명이 쌍둥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A, A, B, C, D.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자 어린이와 쌍둥이 중 오직 1명만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일렬로 세우는데 이 여자애랑 이 쌍둥이 둘 중에 한 놈만 이웃을 해야 돼.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이 문제네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기준을 또 잘 세워야 되는데 쌤 지금 또 2가지 상황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은 여자 옆에 쌍둥이를 붙이긴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죠? 근데 1명만 이웃해야 돼. 그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 1명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1이랑 A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A1 이렇게 왼쪽으로 붙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직접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봐봐. 1 옆에 오른쪽에 A가 있는 경우는 얘를 일단 묶어버리는 거야. 이웃해야 되니까. 한 놈으로 인식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남은 게 뭐야 이제? A, B, C, D가 있는 거 맞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럼 봐. 1의 오른쪽에 A가 있는 경우와 1의 왼쪽에 있는 경우로 쌤이 2가지로 일단 분류를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나열하는 경우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로 분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일단 얘 둘은 겹치는 거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일단 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한번 가볼게요. 얘를 1명으로 보는 거야. 몇 명 나열해야 합니다. 총. 아니지. 얘가 1명이니까. 5명. 5팩. 됐습니까? 오케이?
막 나열됐겠지. 여기에 조건 또 있어. 뭐냐면 쌍둥이 한 명이랑만 이웃해야 돼. 오케이? 야, 여기 5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얘를 하나로 보고 나열을 막 들어갔을 때 이 5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요 A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얘가 1A가 있고 묶어서 B, C, D 이런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냥 얘를 하나로 묶어서 5팩 나열했으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답이 돼야 안 돼. 이렇게 나열되면 답이 돼야 안 돼.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여자 어린이랑 쌍둥이 2명이랑 이웃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이거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빼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여자 어린이랑 A랑 이웃해야 돼. 그럼 붙여놓고 돌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직 한 명이랑만 이웃해야 돼. 그러면 일단 요렇게 붙는 경우와 요렇게 붙는 경우로 분리했는데 중요한 건 얘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전체 나열해버리면 이런 경우 있을 거라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뭐야? 1A가 붙어있긴 하지만 왼쪽에 A가 먼저 와서 A, 1A 다시 말하면 1번 여자 어린이랑 쌍둥이 2명이 둘 다 이웃해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빼주느냐? 봐봐. 여기 빼줄 게 뭐냐면 A, 1A 이렇게 껴버리는 경우 빼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끼는 경우의 수는 얘를 또 하나로 묶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B, C, D가 남아있는 거 맞지? 몇 놈이야? 4명 나요. 4팩을 빼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쪽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묶었지? 그지? 한석골? 네. 요거 하나를 묶으면 5명 나이라는 거에서 여기도 중복이 있어. 중복이래.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똑같이 4팩을 빼줘야 돼. 그래서 상황은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정렬이 얼마냐? 5, 4, 20 이거 120인가? 5, 4, 20, 6 120이죠. 이거 얼마죠? 24입니다. 96 이거 96 답은 192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 기존 세형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82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때는 자기 생각대로 기준을 정해서 막 질러봐야 돼. 일단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잘못된 진행으로 계산을 진행했으면 경우에서 또 중요한 공부가 그겁니다. 내가 진행한 방법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알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푸는 풀이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손을 못 댄 거는 당연히 그걸 배워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풀면 되니까 하고 풀이를 진행해버렸어. 근데 틀렸어. 그러고 나서 올바른 풀이를 듣고 끝내면 그건 공부가 잘 안 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진행한 풀이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걸 찾을 때마다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푼 풀이에서 답이 안 나왔다면은 둘 중에 하나야. 중복이 됐던가 뭔가를 빠뜨렸겠죠. 경우의 문제니까. 그 포인트를 정확히 찾을 때마다 실력이 는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풀이를 꼭 검증받아야 돼. 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걸 나랑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정확히 잡아줘야 돼. 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가 중복됐잖아. 뭐 이렇게 할 거야. 너처럼 헤아리면 이런 경우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 두 가지를 배울 때마다 실력이 느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풀이를 꼭 잘 정리해두고 그걸 가지고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가 짜증나는 단원이야. 8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2번 1부터 999까지 의 자연수 중에서 3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한 개 포함되어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부터 999까지 가는데 3이 몇 개 있냐라는 거 맞죠? 그죠?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나열할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잠깐 들어봐봐. 일반적으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여기 넣을 수가 몇 가지야? 1부터 9까지? 9가지. 그죠? 네. 여기 몇 가지? 10가지. 빵부터 9까지. 네. 여기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총 900개죠. 그죠? 네. 근데 가끔 숫자를 따질 때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으로 숫자를 바라볼 때 1부터 999까지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세 군데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는데 잘 봐봐. 여기에
0부터 9까지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0, 0, 2를 넣었으면 이건 그냥 2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0, 3, 2를 넣었으면 32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일 첫 번째 자리에도 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묶어서 처리하면 저게 경우의 수로 해결되는 거죠. 그럼 봐. 만약에 1부터 999까지 숫자가 물론 999개지만 이런 경우의 수 입장으로 먼저 체크할 수 있으면 주목.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좀만 힘내봐. 여기 몇 가지? 10가지. 그죠? 0부터 9까지. 0 가능하다고. 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총 10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쟤랑 약간 다른 건 빵빵빵 들어간 거 뺀 거 아니야, 지금 쟤는. 네. 1 빼준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숫자 접근법으로 바라보면 이런 수가 해결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 갈게요. 3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한 개 포함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포인트는 이거다. 이거야, 이거. 3이 한 개라도 들어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찾을까? 총 개수. 일단 적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세 자리가 있는데 3이 1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10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100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을 세울 때 쌤 1의 자리에 3이 있는 경우랑요 10의 자리에 3이 있는 경우랑요 100의 자리에 3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 좁혀야겠죠? 또는 두 번째, 이건 둘 다 보여드릴게요. 풀이 1. 두 번째는요 전체에서 지금 적어도 한 개 3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그 말은 전체에서 뭘 빼면 돼? 전체에서 3이 얘들아 봐봐. 숫자들 중에서 전체 개수에서 3이 없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다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성희야? 자, 봐봐. 자, 일단 둘 중에 굳이 얘기하면 풀이는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요 풀이로 가드리면 봐봐. 전체가 999개 맞죠? 그죠? 그래서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봐봐.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3은 쓰지 않을 거야. 알겠죠? 여기 몇 가지 들어가? 0부터 9까지 중에서 3 뺀 거. 9개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몇 가지 들어가? 0부터 9까지 중에 3 뺀 거. 9가지. 여기도? 9가지. 9가지.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빵빵빵도 있어 없어? 없어요. 있잖아. 아, 네. 0부터 9까지 3 뺀 거니까. 아, 네. 그죠? 실제로 뺄 때 여기 1 뺀 거를 빼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네. 전체도 0이 없잖아. 그죠? 네. 꼼꼼해야 돼. 뭐라고? 9의 3승 빼기 1을 빼줘야 돼.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이야. 봐봐. 그만 힘내. 다 왔어. 좀 이따 맞출 거야. 이것도 해봐야 돼. 이것도. 봐봐. 여사건은 그렇게 따져보시고요.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1의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봐봐. 여기 3을 넣었지?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3 포함 안 하는 거야? 여기만 3이 들어가는 경우. 요거 은근 잘해야 돼. 잘 봐봐. 1의 자리에 3이 있는 경우. 여기는 3이야. 끝났지? 10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 몇 개? 9개? 야, 9개 방금 3 뺀 거 맞지? 네. 3, 3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성이야, 봐봐. 일단 10개로 해. 여기 들어갔으면 10가지. 10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도 몇 가지? 0부터 9까지 10가지. 네. 총 여기 100개 나와 그러면.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를 잘하면 돼. 봐봐. 주목. 자, 10의 자리가 3인 경우를 따집니다. 오케이? 자, 봐봐.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0부터 9까지 다 그냥. 10가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일까? 성이야. 이게 몇 가지일까? 아니요. 여기는 0부터 9까지 중에서 여기 10가지를 다 해버리면 잘 봐.
여기 10가지로 만약 처리해버리면 아까 1의 자리 3인 거 다 했잖아. 네. 지금 1의 자리가 3인 건 이미 끝났어. 그지? 근데 여기 10가지 해버리면 중복돼 버린다고. 네. 여기는 3을 걷어줘야지. 9가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랑은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거 이해됩니까? 겹치는 게 없는 상태야. 얘가 총 90까지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요. 100의 자리가 3이야. 10의 자리가 3인 거는 다 했죠? 빼줘야지. 몇 가지거든요? 9가지. 얘도 9가지. 81개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거 바로 푸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만약에 스스로 이걸 바로 풀 수 있다면 경우의 수에서 기준을 정하고 조건을 정확히 따질 줄 아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풀이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그 다음 넘어가서 85번과 86번으로 가겠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여기 숙제 문제 풀이까지 빨리 합시다. 성희야, 힘내거라. 봐봐. 85번과 86번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공식같이 얘기해줬잖아. 어떤 문자를 그 순서로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 써봐요. 이게 이제 아니요. 이렇게. 예를 들어봐봐. 우리가 왜 성희야 이거 나이라는 경우수만 5팩, 5팩 나누기 3팩. 3팩이었죠? 근데 만약에 A, B, C, D, E를 나열하는데 A, D, E 순서로 나열해라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 이건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는 증명을 해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다가와야 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알았어? 얘랑 얘를 뭘로 보라고? 같은 걸로 보라고. 오케이? 네. 성희야 A, D, E를 같은 걸로 보라고. 그러면 A, D, E는 다 A라고 보라고 했냐? 나이라는 경우수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3팩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85번 같은 문제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스터디, 저번에 풀어준 문제긴 한데요. 스터디를 나열할 때 S, T, D 순서로 나열하는 거 맞지? 성희야? S, T, D를 뭘로 보라고? 같은 문제. 같은 걸로 보라고. 5팩 나누기 얼마야? 3팩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공식처럼 느껴져야 돼. 86번입니다. 클래식. 좀만 힘냈어요. 요거. 숙제 문제가 빨리 풀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L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이제 이웃하는 기본 유형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A와 L을 얘 둘 이웃하는 거 맞지? 네. 하나는 묶고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나열. 전체가 몇 가지야?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네. 6팩. 근데 전체 나열할 때 같은 문자 몇 개 있어 봐봐. C 2개 있죠? 네. 나누기 2팩. S도 2개 있죠? 네. 나누기 2팩.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꼼지락. 2팩.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배운 공식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마지막 페이지. 풀기 전에 쉬겠습니다. 잠깐 쉬자야. 쉬었다 가자.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쉬었다 가자. 야, 너도 피곤해 보이는데, 야. 오늘 뭐. 봐봐. 조금만 더 가봅시다. 2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여기도 좀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성희는 그 순서 지키는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순서는 같은 문자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풀릴 거예요. 그럼 알겠죠? 그리고 승균, 여기 틀린 거 뭐냐? 88, 92, 91, 93. 알겠습니다. 틀렸어요. 네? 87, 네. 92 했어요? 네. 94 했어요? 안 했습니다. 94. 네. 94는 어차피 풀 수 있을 겁니다. 88만 풀어도 94는 똑같은 문제니까. 자, 해보세요. 87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A, B, C 세 호텔에 투숙하려 10명의 여행객을 A, B, C 세 호텔에 투숙시키려고 한다. A 호텔에 5명, B 호텔에 2명, C 호텔에 3명을 투숙시킬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네. 그죠? 맞습니까? 아, 이게 지금 10명의 여행객이니까 1부터 10까지 다 치고요. 그죠? A에 5명, B에 2명,
C에 3명을 투숙시킬 때 5명, 2명, 3명을 투숙시키는 거 맞죠? 그죠? 이걸 굳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접근을 해볼 수는 있으나 알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범위 가지고 풀면 돼, 알겠죠? 얘들 취지는 쌤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이 문제에 맞는 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에 일단 5명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명 중에 5명을 뽑아. 투숙시켜 그냥. 그죠? 그리고 나서 5명 남았지? 5명 중에 B호텔도 필요할 거 아니야? 몇 명? 2명 뽑아. 집어넣어. 남은 3명은 자동 C 이런 끝.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글쎄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의미는 얘는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이 얘기가 별로 더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자는 거지. 10명이 있지. 5명은 A고 2명은 B고 3명은 C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고정시켜 놓을 거야. 가만히 세워놔. 그리고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여기 5개, B 2개, C 3개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 10군데 사람들한테 얘를 나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쪽지를 받은 사람은 거기 투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면 10팩 나누기 5팩, 2팩, 3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의도로 만든 문제긴 한데 문제의 지금 진행 상태상 이쪽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죠? A부터 투숙시키고 그 다음 B 투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A1, A2 성희가 지금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야. B1, B2를 일렬로 나열할 때 A2는 A1의 오른쪽, A3는 A2의 오른쪽. 무슨 말이냐 봐봐. A2는 A1의 오른쪽, 얘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A3는 A2의 오른쪽. 이렇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A1, A2, A3 순으로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쪽은 봐봐. B1은 B2의 왼쪽. 또 이거 2개의 순서로 나열을 해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 말은 성희야 이거 3개 어떻게 처리하라고? 같은 걸로. 얘 둘 같은 걸로 처리해서 나열하라는 거죠. 그지? 어떻게 하면 돼?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1번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91번은 그냥 지나갈게요. 1, 2, 3, 4, 4 읽고만 지나갈게요. 1, 2, 3, 4, 4를 모두 사용하여 나열할 때 1, 2, 3 순서로 나열하는 거 맞죠? 1, 2, 3은 같은 걸로 보라는 거 맞지? 그지? 네. 5팩 나누기 3팩, 2팩 되겠죠. 왜? 어차피 4 두 개 같은 거잖아. 그죠? 1, 2, 3 같은 걸로 보고 4 두 개 같은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92번이 약간 응용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8단을 한 단 또는 2단씩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봐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8단을 올라갈 거야. 총 8칸을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방법을 한 칸씩 띡띡띡띡띡띡 8번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칸씩 2칸 4번에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2칸, 한 칸 이렇게 이런 식의 모든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바로 빡 나열할 수 없습니다. 또 기준이 필요한 거야. 기준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 얘야 얘.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걸 정리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봐봐. 8단을 할 건데 중요한 건 2단으로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 3번에 1단 2번. 즉 어떻게 갈지 그 큰 방법부터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단으로 4번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2단으로 3번 가고 1단으로 2번 가야지 8단 올라가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는 2단 2번에 1단 몇 개? 4개. 오케이? 네 번째는 2단 1번에 1단 몇 번? 6번. 다섯 번째는 1단만 8번으로 가면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했으면 이거 요까지만 적었으면 그 다음 다 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못 적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준을 분리하는 법을 계속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몇 가지야? 2단.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죠? 얘는 몇 가지야? 몇 가지겠어? 성이야, 오빠가 앉아봐. 몇 가지겠어? 봐봐. 2, 1 가능하고, 혹은 2, 1 가능하고,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3팩, 2팩인 거죠. 나이라는 만큼. 얘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2팩, 4팩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얘 몇 가지야? 7팩 나누기 6팩이겠죠. 그죠? 1단으로만 가는 몇 가지야? 엄밀히 따지면 8팩 나누기 8팩이야. 한 가지죠, 한 가지.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끝. 오케이. 됐나요? 93번 문제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조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좀 어렵죠. 자기 생각대로 기준 잘 정해서 지르면 돼. 일단 틀리든가 말든가. 알겠죠? 틀린 것만 오류를 잘 잡으세요. 알겠죠? 그거는 쌤한테 검증을 좀 받으시고 0, 1, 2의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전송하려고 한다. 자, 0, 1, 2 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의 그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때 0이 연속으로 2번 이상 있으면 전송이 불가능하대요. 그때 전송이 가능한 개수를 구하래. 뭔 소리야? 이렇게 4자리 만들 때 0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봐. 0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거 아니야. 오케이? 여사건이라는 거 반대로 풀자는 거죠. 어떻게? 전체 자연수 개수에서 0이 2개 이상 뭐 하는 거? 이웃에 있는 걸 빼자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는 뭐? 처음에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4자리 자연수입니다. 이건 알겠죠? 번호판 같은 거 아니니까 2가지. 그리고 나서 남은 3가지에서 뺍니다. 그죠? 어떻게 가냐면 봐봐. 여기 뭐 1 같은 거 있다 치고 여기 0은 없을 거니까 그지? 0이 2개 이상 이웃한 게 어떤 경우 있어요? 일단 봐봐. 0이 3개 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빵빵빵 그지? 그거 한 개 빼고 또는 0이 2개 있는 경우 어떤 경우야? 봐봐. 0, 0 이렇게 있던가 혹은 0, 0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야? 0이 2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가지고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거기 안에 0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응? 3가지 아니죠? 2가지죠, 2가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런 게, 쌤 여기 1을 적어버리니까 더 헷갈리겠나?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2가지죠? 총 1 아니면 2? 여기 곱하기 1 해야 됩니다, 이 밖에다가. 요거 이해됩니까? 다시 갑니다, 봐봐. 처음에, 쌤 순서 좀 잘못했네, 봐봐. 처음에 자릿수에 넣을 수 있는 게 2가지잖아. 요거부터 먼저 가야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뭐 1 있다 치고, 됐습니까? 셋다빵인 거, 1가지. 그 다음에 00, 00인 거, 둘 중에서, 그리고 나서 각각 여기 1 아니면 2. 2가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5 곱하기 2니까 알겠죠? 전체에서 10을 빼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심도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조금만 나가긴 할 건데 힘 좀 내보세요. 조금만 더 나갑시다. 알겠죠? 오늘 원순율 쪽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힘내봐. 봐봐. 일단 저번에 하지 못했던 도로망부터 마무리하고요. 보세요. 자, 쌤이 저번 시간에 도로망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있죠? 그죠? 그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초딩으로 푸는 문제와 고딩으로 푸는 문제 2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초딩은 가는 방향의 대각선 잡은 다음에 모든 경우에 쓰는 거고 알겠죠? 네. 고딩은 가는 방법을 정리한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를 사용하는 거지, 그지? 네.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런 걸 사용하는 문제 하나만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9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7번. 잘 봐봐. 97번 보시면요. 요렇게 우물 들어간 문제가 좀 있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A, B. 우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사용 못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얘처럼 우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건 사실 초딩이든 고딩이든 둘 다 진행이 가능한데요. 얘는 두 가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초등학교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가는 방향에 대각선 끊으라고 했던 거 맞죠?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라인. 잘 봐.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라인 잘 보세요. 그 다음 라인.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없죠?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한 가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 라인을 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 몇 가지?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요, 네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대각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대로 한 가지죠?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 네 가지가 올라올 수 있죠? 네. 네 가지. 여기는요, 다섯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대각선 다섯 가지. 그 다음은 똑같죠? 여섯 가지. 14가지. 15가지. 29가지가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되겠죠? 즉, 중간에 우물이 어떻게 있든 간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이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을 적용하기 쉬운 문제는 뭐냐면 우물이 막 지저분하게 있는 문제 이렇게 풀기 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풀다가 사실 수능 쪽에서 얘를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요. 여기 막 이렇게 어떤 도로망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물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있어. 막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풀면 편해요. 알겠죠? 근데 비교적 좀 깔끔하게 나온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망을 변형시킨 문제는 초등학교 진행으로 가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걸 고딩으로 어떻게 푸냐면 지금 요 문제 쌤이 고딩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 봐봐.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A, B입니다. 우물이 여기 있죠, 여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주목. 자, 우리가 봐봐. 고등학교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선생님 저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고등학교 방식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다 완성돼 있어야 돼요. 아니 못 씁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만 빠져있다 하더라도 공식적 진행이 힘든 거야. 왜냐면 얘는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봐봐.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몇 번? 3번. 위로 몇 번? 2번. 총 5개 중에 중복되는 게 3개, 2개인 거 맞죠? 네.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어야 돼. 여기 뭐가 빠져 있으면 공식을 못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중간에 우물이 껴있으니까 성희야 중간에 우물 껴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공식적 진행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잡아줘야 돼요.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 길을 못 가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방향에서 항상 대각선을 자릅니다. 주목. 대각선 자를 때 잘 봐. 우물을 기준으로 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중간 지점으로 끊어줘야 돼. 이렇게. 끝까지. 오케이? 이걸 고딩으로 푼다는 것은 중간에 요 점을 C, 요 점을 D, 요 점을 E라고 이름을 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질 거냐면 봐봐. A에서 C를 지나 B로 가는 경우와 또는 밑으로 쓰자. A에서 D를 지나 B로 가는 경우와 또는 A에서 E를 지나 B로 가는 경우로 분리시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왜 중간 지점을 여기로 끊어야만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나요? 자, 왜 봐봐. 가운데 있는 우물을 기준으로
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꼭 잘라줘야 돼. 그 이유는 봐봐. A에서 B로 갈 때 C, D, E를 지나지 않고 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첫 번째, 빠뜨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성희야. C, D, E를 지나는데 두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C도 지나고 D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D와 E를 다 지나고 B로 가는 방법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끊는 거 그 이유야, 알겠죠? 중복되지 않고 빠뜨린 게 없는 거야.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 중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 다음은 봐봐. A에서 C로 가는 거 요거는 뭐 한 가지죠. 한 가지 쭉 가면 되니까, 그지? 한 가지. 그리고 나서 C에서 B로 가는 몇 가지? 한 가지죠? 얘는 뭐 공식 쓸 것도 없죠.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오른쪽 3번에 위로 1번이죠. 이거는 직사각이 깔끔합니다. 4팩 나누기 3팩인 거지.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D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오른쪽 2개, 위로 2개죠? 4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바리? 자, A에서 E로 가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리고 나서 E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야? 오른쪽 1개, 위로 3개지. 4팩 나누기 3팩 맞습니까? 그죠? 이것들이 합이 되는 거죠. 끝. 오케이? 성희야. 이해되겠어? 물론 이런 식의 우물이 개입된 문제는 초등학교 방식이나 고등학교 방식 어느 것도 상관없는데 알겠죠? 둘 다 꼭 연습해 놓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 다음 98번 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방식 필요한 거야. 아니면 99번 같은 문제. 이런 입체 도형은 고등학교 방식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99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오른쪽 그림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직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 4개를 붙여놓은 거야. 4개가 아니구나. 8개, 그죠? 8개 붙여놓은 거 맞죠? 즉 가운데 모서리로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이건 초딩적 접근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이런 문제는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일단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맞아?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 2번 가야 되는 거 맞지 일단. 그 다음 뒤로 몇 번? 뒤로 2번. 요거 이해돼? 그죠? 99번 그지? 네. 아래로 몇 번? 2번. 요렇게 가야지 B로 가는 거 아니야? 자, 헷갈리나요? 지금 이렇게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 직육면체를 8개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 지금 여기 사이에도 직육면체 이렇게 있잖아. 맞습니까? 네. 그림이 더 헷갈린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너네 거 봐라. 야,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그지? 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봐봐 주목. A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갈림길이 생기는 게 그 모서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 2번, 뒤로 2번, 아래로 2번. 맞습니까? 즉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가면 B에 도착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승민이 콜? 성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봐봐. 오른쪽 2번, 뒤로 2번, 아래로 2번. 그죠? 즉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수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입체도형에서 나오는 최단의 수는 저런 초딩적 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럴 때 이런 걸 적용한다라는 거죠. 방법적인 측면으로 나열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한 개만 더 할게요. 여러분 좀만 힘내봐. 원순열 하나만 정리합시다. 도로망 저번에 한 거니까 알겠죠? 봐봐. 정리죠. 그 유형입니다. 유형. 노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쌤 저번에 동그라미 냈구나 동그라미. 저번에 쌤 정리해준 유형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정리했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유형이 두 가지였습니다.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와 도로원 문제 알겠죠? 오케이? 오늘 내용 한 개 더 추가하는 거야 지금. 원순열이라는 거 하나만 더 정리할 겁니다. 이것도 유형의 하나겠죠. 원순열. 내용 간단해. 자, 원순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n명을 예를 들어 n명을 원탁자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반적인 그 상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 이해를 위해서 쌤은 4명을 예를 들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볼게요. 알겠죠? 봐봐. A, B, C, D 4명이 있어. 이게 원순열은 뭐냐면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원에 자리가 4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명을 나열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냥 나열할게요. 4팩. 됐습니까? 그러면 이 4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 있겠죠? A, B, C, D 이런 경우. 그죠? 또는 자 봐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 바퀴 돌릴게요. A, B, C, D. 그죠? 또는 한 번 더 돌릴게요. A, B, C, D. 또는 한 번 더 돌릴게요. A, B, C, D. 됐어? 네. 여기까지는 돌리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A, B, C, D 순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가지 만든 거 알겠죠? 네. 지금 이 경우가 여기에는 다른 경우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왜냐면 그냥 4군데 지금 나열만 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돼? A를 기준으로 요게 지금 시계 반대방향으로 B, C, D. A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B, C, D.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즉 몇 가지가 같은 상황이야. 이 4가지가 같은 상황인 거죠. 4개당 실제로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죠. 즉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네. 그때 이 나누기 4를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이 4명이잖아. 4번 중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n명을 원탁에 나열할 때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n팩 나누기 n이 나를 수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교과서나 또 개념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n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n-1팩이라 쓰는데요. 물론 똑같은 말인데 쌤이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원래는 4팩 나누기 4잖아. 그죠? 근데 이게 4를 약분하면 3팩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그죠? 근데 이렇게 써야지 원순열을 푼 게 보일 거 아니야. 식에다가. 근데 그냥 3팩을 쓰면 이건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문제가 매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잡해진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원순열은 산수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해 주셔야 알겠죠? 오케이? 그때 이 원순열이 원순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탁이 아닌 경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마지막 내용이 봐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정삼각형에 6명을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봐봐. 이렇게 얘도 돌려볼 수는 있는데 원이 아닌 거야 그냥. 알겠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일단 원순열 같이 6팩 나누기 6을 할 겁니다. 일단은 오케이? 원순열처럼 나열했어. 근데 실제로 얘는 원이 아니야. 아니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6개당 1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봐봐. 자리가 2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네. 예를 들어 잘 보세요.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경우랑 잘 보세요. 두 번째 한 칸 돌리면 A, B, C, D, E, F 있는 경우랑 원래 이게 원이면 똑같은 건데 얘는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왜? 지금은 A, B 같이 앉아있는데 지금 A, F 같이 앉아있잖아. 다른 경우입니다. 자, 한 번 더 돌리면, 잘 봐. 한 번 더 돌리면, A, B, C, D, E, F죠. 그죠? 이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겁니다. 이 3도변 자체를 한 번 틱 돌린 게 얘니까. 이해됐습니까? 아, 이건 같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럼 실제로 6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 6개 안에서 2개는 다른 거 맞죠?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 왜? 6개당 1개가 아니라 6개당 2개란 말이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 2개인지를 뽑아내는 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파악하는 기준은 이렇게 보세요. 좀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찾으면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으로 따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지금 이게 원순연인 줄 알고 원순연 처리했어. 근데 나는 가운데서 보는 거야, 알겠지? 가운데서. A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어,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한쪽 변에 오른쪽 자리에 A가 있는 거 맞지? 한 단계 돌렸어. A가 일로 갔어. 이번에는 가운데서 바라보면 한쪽 변에 왼쪽에 앉아있는 거 맞죠? 아까랑 다른 거잖아. 맞습니까? 한 번 더 돌렸어. A가 여기 있어. 한 변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 맞죠? 아까 한 거야, 아닌 거야? 한 거죠? 즉, 얘랑 얘 두 가지가 다른 거지. 곱하기 2가 필요한 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한 번 더 연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리 1개, 여기 3개 가자. 총 8명을 앉힐 거야. 알겠습니까? 원 같잖아, 그지? 일단 원순연인지 알았어. 8팩 나누기 8이야. 근데 어라? 원이 아니네? 따집시다. A가 여기 있는 경우 한 가지, A가 여기 있는 경우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죠? A가 여기 있는 경우 다른 거죠? 네. A가 여기 있는 경우 다른 거죠? 다른 거 알겠어? 네. 긴 변의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잖아. A가 여기 있는 경우 같은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또 몇 개가 다른 거야? 4개. 4개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원순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원이 아니라면 알겠습니까? 그 기준은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원이 아닌 탁자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그 숙제는 조금 갑시다. 10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09번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이 풀이를 보여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는 별로 없습니다. 108번까지만 풀어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숙제는 많이 없지만 앞쪽에 좀 밀린 거 점검 한번 하시고 쌤이 풀어준 거 복습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고 다 있지만 정말 오늘 그 공부가 힘들면 숙제 같은 건 내일이나 모레 하시고 알겠죠? 복습은 꼭 하세요. 오늘 배운 거 복습은 알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안 까먹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